안녕하세요. 노두운전입니다.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차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후방 카메라가 없는 자동차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후방 카메라는 물론이고 뭐 주차까지 해주고 혹은 앞으로 주행했던 몇 미터를 기억해서 다시 후진으로 되돌아가는 일명 도르마무 기술도 나왔죠. 그래서 이미 고속도로에서도 친구들끼리 뭐 여행을 가는 건지 핸들에서 뭐 손을 떼고 커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차들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주차장에서 스스로 주차하는 차들도 이제는 그렇게 뭐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절주행 에이다스 시스템 있잖아요. 사선을 유지하면서 앞차가 앞으로 가면은 앞차를 따라가고, 앞차가 속도를 늦추면 내 차도 자동으로 속도를 늦추고, 앞차가 멈추면 따라 멈추고,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고, 그런 기능들. 이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좀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가속도 알아서 하고 감속도 알아서 하고, 이게 왠지 박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감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일 때는 진짜 편하거든요. 특히 뭐 명절 귀성길 같은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설날이죠. 막히는 도로에서 그냥 앞으로 갔다가 정지하고, 앞차가 조금 가면 조금 갔다가 정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서 확 끼어드는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만 그냥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특별히 뭐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보조 시스템만 있어도 피로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저는 이런 에이다스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아직은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발전하고 또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이제 단계로 가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심 주행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 같은 도시에서는 운전자 없는 택시가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그냥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그 나라에 놀러 가면은 그냥 자율주행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먼 미래 얘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입니다. 2026년 2월에 현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되면 우리가 매일 보는 도시의 풍경도 많이 달라질 건데, 일단 신호등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누가 먼저 가고 누가 기다릴지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면서 나 지금 들어간다. 알았어. 나 지금 1초만 있다 출발할게. 나 지나갔어. 이제 너가 지나가도 돼.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신호 체계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이도 차들이 엇갈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정확한 계산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호 대기 시간도 없어지고 교통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주차난이잖아요. 자동차는 많은데 주차장이 별로 없죠. 물론 대한민국 한정인데 주차장을 좀 넓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올 공간도 필요하고, 사람이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좀 여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려요. 그러면 자동차가 근처 주차장에 알아서 그냥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도 자율주행에 관련된 주차장이겠죠. 그래서 공간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딱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설계가 돼서 그냥 높이가 막 30층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고층 주차장 타워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지금보다 뭐 2배, 3배 가까이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런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뭐 운전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자동차를 사잖아요. 소유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제는 내가 솔직히 자동차를 소유를 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를 빌리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면은 그거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은 그냥 뭐 한 달, 뭐 6 개월, 1 년을 그냥 빌리는 게 낫겠는데?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잠깐 빌려서 쓰고 알아서 나머지 시간은 자율주행차가 뭐 여기저기 뭐 다니고 내 퇴근 시간에 다른 자율주행차를 잡아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냥 퇴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대한 그런 게 아예 그냥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로의 차 숫자는 줄어들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한산한 도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이 일반화되면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 운전이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출퇴근의 수단,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나만의 제2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취미이자 즐거움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튜닝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아니면은 뭐 서킷 같은 데 가서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일단 말했다시피 출퇴근이 완전히 달라지고, 뭐 차에 타자마자 그냥 주소만 알려주고 그 후에는 뭐 아침밥을 먹든지 책을 읽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이거를 그냥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운전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취미가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내가 운전하고 싶을 때만 자동차에 타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거죠, 직접 운전하면서. 이거는 마치 예를 들면은 말을 타는 거예요. 말도 옛날에는 이동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타고 뭐 기차 타고 이러니까 말 타는 행위가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승마라는 취미 활동이 된 것처럼 운전도 이제 취미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진짜 많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고 책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야,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사세요, 편하게 이제 이동하세요, 샀어. 근데 자동차가 사고를 냈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차를 만든 회사? 아니면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 아니면은 그래도 자동차는 사람의 소유이니 차 안에 있던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자율주행 시대로 완벽하게 도래하면 사고가 안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치명적인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누구죠? 사람. 자동차는 통제할 수 있어도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근데 사람은 통제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완벽하게 계산돼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 옆으로 그냥 사람이 뛰어들어. 뛰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극단적인 시도를 하거나, 혹은 그냥 뭐 주의 산만으로 어린아이들이 그냥 뛰다가 도로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공 같은 거 굴러가다가 공만 보고 쫓아가다가. 이거는 엄청난 변수죠. 그러면 자동차들이 아무리 넓게 이렇게 교신을 하고 있어도 사람은 신호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아이들을 대처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를 그냥 그대로 치면서 내가 지금 탄 사람을 보호하는 거, 아니면 옆 차선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그냥 들이받는 거, 아니면은 뭐 가드레일로 돌진해서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거 등등 수십 가지의 선택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제가 잠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자율주행 차가 움직이는 도로는 보행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투명판으로 막혀져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 없겠죠. 물론 그 광범위한 곳을 다 투명막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엄청난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보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잘 가고 있는 자동차를 이제 시스템으로 조작해 가지고 사고를 일부러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건물로 돌진하게 하고 차끼리 받게 하고, 약간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이버 테러 같은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는 이런 식의 범죄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택시 기사님들이나 뭐 버스 기사님, 화물차 기사님, 대리운전 기사님, 이렇게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100만 명이 아마 넘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은 이분들의 일자리는 아예 사라집니다. 물론 그 정도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그전에 뭐 변화가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완전히 됐을 때를 말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느낌이에요.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나타날 것 같은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는 초기,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섞여져 있는 과도기 같은 거, 이 시기가 제일 위험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약간 책임감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는 규칙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제한속도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차선 안 바꾸고. 근데 사람은 어떻죠? 우리 뭐 인정하잖아요. 규칙 안 지킬 때 많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급차선 변경도 하고 끼어들기도 좀 무리하게 하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를 보면은 대부분의 다른 차들이 갑자기 뭐 끼어들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생긴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절대 사람을 치지 않으려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앞에 막 새치기 한다거나 무단횡단을 해도 자동차가 알아서 멈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자율주행차만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은 기술이 완성됐다고 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통제권을 유지할 것인가, 뭐 효율성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개인의 즐거움을 우선시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혜택을 보는 어떠한 집단도 있을 거고 불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을 거죠. 그러면 서로 대립을 또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마냥 '아 빨리 자율주행차 나와서 내가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 글쎄요.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절대 자율주행차는 못 한다고 하기도 할 거예요. 뭐 "내 뭐 생명을 기계한테 맡길 수 없다. 내가 직접 통제해야지 뭐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건데,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원하는 사람은 뭐 자율주행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하고 싶으면 알아서 뭐 직접 운전하고, 근데 이게 서로 잘 조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변화 한가운데에 있어서 뭐 요즘 신차 옵션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반자율주행 기술은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쓰기에는 위험성이 많고, 최근에 뭐 큰 사고가 났었죠. 앞에 사고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반자율주행 쓰다가 그대로 박아버린 사건. 사고가 크게 나서 이슈가 된 거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반자율주행을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뭐 두렵기도 하지만 또 설레기도 합니다. 약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니까, 뭐 6차 AI의 시대, 7차 뭐 자율주행의 시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망상 같지만 실제로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안전운전 해야 되고 오늘 무사고 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운전이었습니다.